여야 대표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담 형식과 의제가 정리가 됐는데 네네. 결국 핵심은 형식보다는 의제 쪽이라고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의정 갈등 부분이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네네.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국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여야 당 대표가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하는 건데 생산적으로 좀 회담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국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만 되는 어떤 법이 아무래도 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민생을 위한 법이든 뭐 경제를 위한 법이든 아니면 정치 개혁을 위한 법이든 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구당 부활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 뭐 검투세 같은 경제적 이슈, 그리고 25만 원 전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이런 이슈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어떤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의대 정원 이슈는 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야 대표 간의 이런 어떤 회담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다고 해서 뭐 그게 곧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의뢰와 어떤 협상이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직접적인 의제에서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있을 회담에서의 이 의제 선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뭐 방금 홍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예. 의대 정원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이재명 대표가 양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고 지금 국민 의료 현장, 특히 응급실 현황은 국민 생명이 좀 위태로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중앙의료원장께서는 정말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 또 이대 목동병원의 주에 이틀 정도는 지금 응급실 가동을 안 하겠다. 아주대 병원은 지금 이제 거의 뭐 셧다운 상황이고요. 예. 자,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그렇게 어렵사리 모였는데 그 문제를 회피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보고요. 당연히 이제 비공식 회담에서 의논을 할 건데, 저는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용산에서 만약에 내일 여야 대표가 어떤 합의를 한다면 예.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 아. 지금 정부와 의료계 간의 무한 갈등, 이걸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예.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까지 있는 걸 직시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 푸는 모멘텀을 여야 대표가 정말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뭐 숫자를 줄이든지 또는 연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중재안이 만들어지면 예.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한번 초청해서 다른 문제는 안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한번 원포인트라도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도출이 되면, 합의가 도출되면 상당히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저는 양당 대표가 이 의대 정원 문제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문제는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상당감한 입장입니다. 예. 용산에서 워낙 거부감이 강하고 또 친윤계에서는 뭐 도저히 특검은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전당대회에서 63%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특검에 대한 제1공약에 대한 공감하는 당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용산을 의식하는 것도 물론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용산을 선택하지 말고 국민 여론을 보고 이 남국처럼 꼬여있는 이 전국을 최혜병 특검의 합의로서 뭔가 돌팔구를 여는데 결단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 회담 의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저출산, 물가 정치 개혁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금투세 폐지 여부, 이런 좀 이견이 이어졌던 안들도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성과를 좀 내야 되고 또 낼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검투세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의견이 좀 접근된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여야 간에 특히 이제 대표 회담에서 성과가 뭐 가시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런 어떤 자리에서 최대한 의견을 좁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지금 국회 지금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좀 파행이 되고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7월 달까지 2,400개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 많이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든지 또 각종 어떤 청문회라든지 특검 탄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치 공세 정쟁으로 인한 국회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 어떤 운영을 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좀 여야 대표들 간에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이번 대표회담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금투세 폐지 여부도 이제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금투세 문제는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사실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특히 정책 라인에 있는 여러 당직자들은 그동안 한번 유예했는데 또 유예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 완강한 입장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금투세를 어떤 뭐 부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원칙 아니냐 이런 그 의견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그동안 말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금투세 문제가 좀 유연하게 입장을 정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을 많이 표명해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시행을 하되 상당히 수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유예를 할 것인지 아마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폐지 입장과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내일 회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회담이 있은 후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를 열었지만 계속해서 의정 갈등을 두고 이견이 표출이 되고 네.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말을 뭐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친윤계 일부에서는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경험이 좀 없고 또 검사로서 사실은 어떤 좀 조직적인 어떤 생활에 조금 익숙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특히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한 배경은 사실 이 의대 정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서 역대 정부가 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좀 중요하게 그 의대 정원을 해야 된다. 네. 의료 개혁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지방 의료라든지 이런 어떤 필수 의료 이런 어떤 부분에 의사 선생님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400명 정원을 10년 동안 하자는 이런 어떤 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의료계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의대 정원 이슈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역대 모든 정부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번번이 자초된 만큼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집권 여당 당 대표는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공개적인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치열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박단 위원장도 뭐 비공개를 원했는데 공개를 한 이후에 예. 고위 당정청 간담회에서 그 회담이 끝날 무렵에 한덕수 총리에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태도 자세가 지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집권 여당 대표로 툭툭 던진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예. 지금 당내에도 지금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뇨한 의원이라든지 의료계 출신의 의원이 지금 4명이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 어떤 의료계획 특위라든지 특위 어떤 발족을 통해서 많은 또 의료인들 전문가들하고 또 좀 협의를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동훈 대표가 좀 안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예. 좀 더 말에 좀 무게감도 실리고 대국민 좀 여론 설득하는 데도 좀 더 좀 낫지 않았냐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윤계 일부에서 이런 의견이 하나둘 나오다 보니까 당내 계파 갈등으로 또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잖아요. 이게 뭐 개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당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당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예.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 뭐 개파에 속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한동훈 대표하고 좀 뜻을 달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정당이라면은 뭐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뭐 아무런 뭐 토를 못 달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자연스러운 당내 의견이 뭐 표출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될 지금 예.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살짝 비교도 해주셨는데 최 전 의원께서 이제 국민의힘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홍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안은 뭐 시기도 적절했고 또 안 자체를 한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예. 다만 이제 홍 의원님 지적대로 여당의 대표가 정부와 어떠한 그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산에 또 다른 또 적자적인 거부 반응도 불러일으켰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조율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체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추진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뭐 미숙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친윤의 원조라고 일컫는 권성동 의원께서 마치 뭐랍니까 정치적으로 좀 어린애 미숙아처럼 그런 식으로 툭툭 던졌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좀 창피 주듯이 이렇게 표현 지적하는 자체가. 것은 표현 자체가 너무 과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세니까 그 연찬회를 평가할 때 갈등만 부각됐다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 지금 이렇게 민생이 힘들고 의료대란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해결을 하려는 여러 가지 토론의 그런 목소리들 또 뭔가 합의문이라든지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런 성과 하나도 없이 그런 그 중진 의원들께서 또 친윤 의원들이 대표를 마치 몰아세우듯이 그렇게만 하는 것은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제 당정 갈등이 아니라 뭐 한정 갈등이다.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갈등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의 그런 26년 정원 유예안이 하나의 그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지고 한동훈 대표만의 독단적인 그런 의견이었다고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정말 그 용산이나 친윤에 그런 그 이 의료 대란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또 현상에 대한 진단 수준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국민과는 예. 그런 측면에서 자꾸 갈등을 부각하는 그런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고 정말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그런 진지하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 대표회담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뭔가 다시 조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 대표도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집권 여당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원칙을 재확인했고 자신이 대표라고도 밝혔고요. 또 당정 갈등에 대해서는 자신은 감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그 당대표 취임 이후로 민심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예.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최근에 어떤 딥페이크 어떤 문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당내 다른 이슈가 뭐 이제 다른 특정 이런 이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내가 당 대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내 의견에 좀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쨌든 그거는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당의 어떤 그 리더십으로서는 저는 바람직한 어떤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귀를 기울이면서 왜 다른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하면서 그까지도 다 안고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어떤 집권 여당의 어떤 당 대표 특히 어떤 차기 그 저희 진영이 좀 유력 대권 주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좀 신뢰를 얻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좀 싶고 뭐 당연히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이제 그 용산과 그 지금 한동훈 대표 당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좀 건정한 어떤 긴장 관계에서 그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말처럼 이게 뭐 단순한 어떤 감정으로 뭐 이렇게 뭐 기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홍 의원님은 이제 한동훈 대표 이런 발언이 리더십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물론 리더십에서 여당의 대표 리더십은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돼야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책임지고 있는 용산에 대통령의 반응이 국정 브리핑에서 나는 뭐 2,000명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친윤 의원들이나 정부도 그렇게 이제 완강한 입장인데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이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이런 의대 정원 문제를 26년도에는 유예하자라는 안을 냈으면 나는 용산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뭘 주장하는 것은 용산이 뭔가 일단은 거부하고 보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힘 빼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좀 그런 저는 좀 의혹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용산과 여당 대표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 전국을 책임지고 있는 당정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부는 정부대로 힘들어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이 의료 대란만큼은 빨리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런데 어제는 또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예. 이 의료 수급을 위한 추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또 꾸리기로 했거든요. 그 사실은 또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 사항에서 그런 유연한 입장을 보였는데 예. 한동훈 대표도 그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왜 한동훈 대표의 말은 그대로 거부를 하면서 또 정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또 비슷한 입장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자꾸 불신하고 거부하려는 용산의 태도는 좀 시정이 되는 것이 좋다. 좀 대승적으로 한 대표를 안고 가라.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좀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예. 지금 최 전 의원께서는 용산이 한동훈 대표 예. 힘 빼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는 민주당 의원이나 패널들이 한동훈 대표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순간부터 당 대표 경선이라든지 용산하고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질 때는 굉장히 많이 좀 응원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좀 정정하면은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할지라도 반대를 했을 겁니다. 단지 좀 전에 말씀하신 의료계획 특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미 2025년도 의대 정원안은 일단은 끝났으니 2026년도의 정원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얼마든지 이렇게 논의를 하자고 이미 대통령실에도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획 특위도 기존의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 여당의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정말 국민을 보고 어느 정도껏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다소 서툴고 절차상 미숙함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용산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권력기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의료 대란 문제만큼은 빨리 해결하는 모멘텀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최혜병 특검은
무한 반복되는 이런 그 도돌이 전국, 특검 전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이 되도록 하는 그런 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성과 있는 대표됨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민주당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띄워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짧게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응급실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이 기존에는 어떤 전공의만 이제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네. 일반이도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응급실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응급실 지금 대책을 지금 많이 좀 세우고 좀 네.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참고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여야 대표회담과 또 한 주간 정치권 이슈들 이야기 짚어봤는데 이제 민주당 의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지적하면서 네네. 이렇게 정부 여당 압박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짧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김종인 전 그 대표께서 이마에 10cm나 찢어지는 상처를 해서 이제 피가 상당히 범벅이 됐다 심야에. 예. 그런데 20곳의 응급실을 문의해도 받아줄 곳이 없었다. 겨우겨우 해서 그렇게 처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김한규 국회의원의 부친께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네. 응급실을 못 찾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지금 소방대원들은 의 비상 환자, 구급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이 없어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응급실의 뺑뺑이 이 긴급 사태, 의료 대란 사태는 국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 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고집을 조금 더 좀 누그러뜨려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